나 수상하리 많지 로봇의 진심인 남자 귀곰. 왜냐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내 최종 꿈이거든. 그런 나에게 로봇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완벽한 파트너랄까. 이번 CES에서 AI와 로봇이 메인이었을 만큼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전의 발달과 맞닿아 있어 내 지친 몸뚱아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어 눈여겨본 핵심 제품들을 선정해봤대. 뭐 긴 말 찍을 필요 있어. 본론으로 빠르게 간다. 웨어러블 로봇. 말 그대로 내 몸을 편하게 해준다라는 부분에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보여주는 게 바로 몸에 걸치는 로봇의 형태인 웨어러블 로봇이다. CES 현장에서도 꽤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들을 선보였대. 그중 하나가 이 ULS 로보틱스 제품들이래. SF 영화들이나 애니메이션의 단골로 등장하는 입으면 힘이 증강하는 전형적인 외골격 슈트들을 생산하는 업체다. 업체 직원들 등에 그려진 이 이미지들만 봐도 이분들 진짜 배기들이다라는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느낌이랄까. 현장에 있는 이 제품의 경우 입으면 물체를 들어올릴 때 보조를 해주어 힘들이지 않고 무거운 물체도 쉽게 들어올리게 해주는 외골격이대. 이 등과 허리를 받쳐주는 메인 구조와 함께 허벅지를 감싸 지지하는 보조 구조로 되어 있대. 여기에 이 손에 끼우는 클립을 장착하면 풀 세팅이 비로소 끝난대. 매는 게 엄청 간단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장착에 약 30초 정도가 걸렸대. 나도 이렇게 입어봤는데 입고 모터에 힘이 들어가자 보이나? 이게 내가 몸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외골격이 바로 강제 렛츠 척추 기립 시킨 거대. 흡사 스타 마린이 된 느낌? 이 상태에서 몸을 굽힐 때 이 모터의 힘이 내 힘을 보조해준다는 느낌인데 이 앞에 보이는 이거 30kg짜리 물건인데 이렇게 들면 정말 30kg라는 무게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느낌상 뭐 한 2-3kg 정도 느낌? 특히 이런 자세로 무거운 물건 들면 내 나이엔 추간판 쇼생크 탈출하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에 엄청나게 부하가 오는 느낌 시게 오는데 이렇게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해도 이 허리에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게 신기했대. 진짜 외장 코어 근육 부착한 느낌이랄까? 일단 제품 무게가 완전히 가볍진 않아서 현 시점에서 무거운 무게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야 하는 산업 현장에서 유용할 것 같고 무게가 경량화된다면 집안일에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요즘 육아하느라 애기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허리가 죽을 맛인데 이런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외골격 관련 꽤 훌륭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도 있었는데 바로 위 로보틱스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참가한 브랜드인데 위 로보틱스 웨어러블 최고의 장점은 바로 경량화다. 이렇게 접으면 이 작은 가방 안에도 들어가고 무게도 1.6kg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장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데다 성인 기준 허리에 찼을 때 무게 부담이 거의 없었대. 작동 방식은 허리의 메인 모터가 함께 고정된 허벅지를 들어주는 원리인데 덕분에 걸어갈 때 보통 때보다 확실히 다리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평지를 걸을 때 신기하게 뭔가 내 다리를 강제로 살짝씩 들어 올려주는 느낌이 든대. 다만 아까 체험했던 ULS 제품처럼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주는 극적인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브랜드 측 자료를 봤을 때 대사 에너지를 16% 정도 감소시켜주는 수준이었대. 그래서 일반 성인보다는 근력이 떨어지는 시니어층의 보행 보조 형태로 적합한 웨어러블 모델이었대. 다만 경량화를 위해 주행 모드가 2시간 정도인 것도 살짝 아쉬운 부분. 반려 로봇. 늘 내 옆에 있으면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주는 반려동물처럼 일상생활 속 밀착하여 내 심신을 케어해주는 반려 로봇의 발전도 놀라운 속도였대. 삼성의 귀염둥이 로봇 볼리도 올해 상반기 출격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 볼리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TCL의 헤이 에임이었대. 겉모습 자체는 오뚜기 같은 본체가 최첨단 전동 휠체어를 탄 것 같은 형상이다. 이 인형 같은 본체의 경우 눈이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어 깜빡임 등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용자와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주요 창구로 쓰인대. 맞박과 이동 수단에는 카메라 센서 등이 박혀있어 인식 및 공간 센싱을 해주는 것 같고 이 좌우에 무해한 수준의 귀염뽀짝한 펭귄 같은 날개가 있어 대놓고 귀염 스탯에 경험치 몰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대. 중요한 건 이 본체가 이 이동 장치에서 분리가 된다는 건데 덕분에 책상이나 침대 옆 등에 자유롭게 올려놓고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분리한 본체에 옷을 입혀 내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다는 거였대. 집안의 각종 장치와 연결하여 사용자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IoT 허브의 역할은 삼성의 볼리나 LG의 AI 홈 허브봇 같았으나 나만의 무언가가 된다는 감정적인 몰입에는 이런 개인화가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 점은 국내 로봇 집사들 대비 강점으로 보였대. 로봇이 인간을 케어해주는 이런 반려동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기도 있었지만 반려동물을 직접 케어해주는 로봇들도 등장했대.
상당했대. 이 제품 각종 장난감을 자체 탑재해 반려동물과 놀아주고 때가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사료도 제공하는 반려동물 집사 형태의 로봇이라 바빠서 집을 오래 비워야 하는 1인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의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로봇이었대. 다관절 로봇. 여러 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팔 형태로 자동차 조립 등 산업에서 일찍부터 활약했던 쌉근본 로봇이 다관절 로봇함이대. 이미 커피를 자동으로 타주는 바리스타 로봇 형태로 이미 우리 곁에 친숙하게 침투한 로봇 형태인데 피지컬과 내지컬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생활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들을 보여줬대. 그중 인상적이었던 건 이 리얼맨 로보틱스의 다양한 로봇암 제품 중 이 마사지 봇이었대. 뭔가 기계가 내 몸을 누르고 문지른다는데 괜찮나 싶은 걱정이 들었는데 마사지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 팔에 부착된 각종 센서들이 신체를 측정해 정확한 위치에 생각보다 정교한 압력으로 마사지를 해줬대. 와, 생각보다 혀를 제대로 짚어줘서 놀랐대. 이 팔끝에 있는 몸에 닿는 부분의 금속 돌기들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그 핫스톤 마사지 같이 따뜻하게 달궈진 돌로 마사지해주는 느낌이랄까. CS 기간 하루에 2만 보씩 걸어서 허리가 쿠쿠다스 마냥 개박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받으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행한 환상의 노출쇼 공개 수치풀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괜찮았대. 아무래도 데모라서 압력을 좀 약하게 해놓은 것 같았는데 압력 등도 원하는 수준으로 조작 패드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대. 문지르는 헤드 외에도 혀를 눌러주는 헤드 등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한대. 다만 기계가 문질러야 하는 특성상 매번 오일을 발라줘야 한다는 점은 좀 번거로운 부분이었대. 이외에도 말 그대로 진짜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전용 로보담도 있었는데 바로 니콘 직세기 정리봇이었대. 아니 뭔 렌즈 회사에서 로보담? 뭔가 개뜬금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품에서 니콘의 핵심 기술은 사물 인식 관련 로보담 끝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 센서였대. 매번 다양한 식기들이 무작위 위치로 배치되는데 이런 랜덤형 환경에 이 정교한 인식 센서를 통해 정확하게 식기나 수저들을 집어 정확하게 식세기 안에 집어넣고 문까지 닫아 작동시킨대. 뿐만 아니라 이동하며 튀긴 물자국 같은 것도 인식해 닦아주는 마무리 작업까지 한대. 진짜 귀찮은 건 사실 식세기에 놓는 게 아니라 작동 후 식기를 정리하는 건데 이 작업 역시 깔끔하게 수행해낸대. 아직 크기나 가격 등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좀만 더 발전해서 설거지 관련 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가전으로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대. 진심 설거지는 극혐이거든.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 로봇의 정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봇일 거대. 인간 형태의 로봇이 제대로만 고도화된다면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충분히 커버할 테니까. 이 분야에서 최근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유니트리라는 회사대. 불과 몇 주 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미쳐버린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로봇계 형태의 제품을 선보이며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기술력을 보여준 회사인지라 크지 않은 부스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대. 현장에서도 앞뒤 깽깽이, 덤블링, 물구나무 서기 등의 고난이도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계단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내려왔대. 특히 유튜브에서 봤던 그 제품 같은 이 바퀴 달린 로봇계의 경우 계단을 앞뒤가 아니라 옆으로도 내려왔는데 인간인 나도 헛디디면 전치 8주 나오는 높이임에도 정말 안정되게 착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대. 이런 개 형태의 사족보행봇뿐 아니라 인간 형태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미 개발 완료하여 시연하였대. 자체적으로 몸을 구겨 부피를 최대한 줄여 이동성과 휴대성도 높이고 이렇게 바닥에 놓았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자세 안정성도 상당했대. 머리에 있는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사람을 인식하고 이렇게 악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대. 나도 악수해봤는데 악수 옆에 누워있던 로봇계를 받고 자빠질 뻔하는 몸개그까지 보여줘 불량 욕심까지 야무지게 내는 유튜브 각을 하는 안드로이드였대. 뭔가 센서로 넌 왜 거기서 자빠져 자고 있어? 라고 욕하는 느낌? 불쌍한 로봇계만 등에 흉터가 남았대. 이 유니트리가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가격이다. 이런 휴머노이드 봇을 2천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려 성능만 확실하다면 실구매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수준까지 낮췄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2천만원이면 차값인데 뭐가 싸냐고 말할 수 있는데 잠깐만 들어봐봐잉.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도 아닌 이 로봇계 가격이 9천만원이다. 갑자기 유니트리 가격이 선녀가 되는 마법. 참고로 유니트리 로봇계는 5,600만원 수준밖에 안 된대. 인간이 하는 집안일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형태는 인간형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에 결국 궁극의 가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지 않을까 싶대. 그런평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확실한 건 결국 인간이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점점 더 대신해 줄 거라는 거다. 그리고 이번 CES를 통해 그 대격변의 임계점이 곧 폭발할 거라는 느낌이 씨게 들었대. 결국 엔비디아 풀매수가 답인가? 아무튼 이런 기술의 풍랑 속에 국내 기업들도 잘 대응해서 좋은 제품들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씨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